안녕하세요. 꼭지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11시 30분 다 돼가네요. 좀 늦었죠?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또 녹음을 안 해서 음성 녹음을 자꾸 잊어버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자, 어제 장은 꽤 좋았겠죠. 우리가 코스피도 좋았고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재생 에너지도 있었고 또 뭐죠? 5G, 풍력, 뭐예요? 다 좋았죠. 태양광, 또 부품, 스마트폰 다 좋았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이제 애플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볼 수 있죠.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스마트폰 관련 업체가 좀 오늘 장에 수요일 장에서 좀 많이 뜨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는데 많이 뜨긴 떴어요. 차라리 그쪽 파트를 어제 PCB가 아니라 그쪽 파트를 공부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잠시 했죠. PCB가 안 뜬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건 심텍 위주의 공부를 했었다면 많이 간 건 도금 업체인 YMT가 좀 많이 날라갔죠. 얘는 큰 박스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좀 있어서 좀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튀어 올라갈 힘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심택도 어차피 삭곡지 내밀었으니까 우리 채널에서 보는 매수 타점에 아직 삭곡지 진행 중이니까요. 4선 만들고 올라가서 또 5선 만들고 그러면 저희도 해피하겠죠. 또 인터플렉스 역시 4% 가까이 4.4% 정도 상승했죠. 얘는 구간 상승이 굉장히 컸었고 한 16,000원 정도 오면 좀 도전해 보리라 했었지만 고점을 돌파를 했긴 했어요. 근데 다시 좀 밀렸고요. 요렇게 약간 횡보하는 걸 좀 가지 않겠나 싶어요.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위로 향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죠, 차트상. 다른 BH라든지 DAP, DKT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제 장에 이슈 중에 하나가 LNF가 있었잖아요. LNF가 장중에 공시가 나왔어요. 공급계약 체결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좀 보면 약 1조 4,500억 원, 1조 5천억 정도 되는 계약금이 발생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게 LG 화학이죠. 그리고 이게 시작일과 종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이렇게 한다라는 공시가 떴어요. 그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상을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거의 상까지 갔다 왔었죠. 25%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LNF란 어떠한 기업이고 뭘 하는 회사인지 공부를 좀 해야겠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좀 공부를 하고 잘 모르잖아요. 업체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크게 4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좀 볼까요? 2차 전지는 크게 보면 양극, 플러스극, 음극, 마이너스극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겠죠. 양극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에 들어가는 음극재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는 이제 우리 리튬 대부분 리튬 배터리니까 아까 보셨을까요?
양극재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NCM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리튬, 코발트, 뭐 O2 이렇게 쓰기도 하나 봅니다. 이게 어떤 재료의 어떤 비율, 퍼센테이지 또는 어떤 재료를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이라든지 수명, 또 만드는 난이도, 용도,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이런 용어들이 종종 나오니까 뭐 NCM이라든지 NCA 또 NCMA 뭐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음극은 대부분 이제 탄소, 흑연, 이제 그래핀 이런 거죠. 이제 대부분 이제 탄소로에 잡히는 거죠. 어떤 전하가 그 이온이 여기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 어떤 전류를 방출하면 그걸 잡아주는 게 동박이라는 게 있죠. 구리로 만들어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동박 업체가 있어요, 음극재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잘 정리하신 분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부터 봐야겠네요. 2차 전지 소재에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셨겠죠? 그 양극재를 만든 회사는 포스케미칼, 에코프로비온, LNF, LG화학, 크게 이렇게 4개의 LG화학, 우리는 이제 조금 바꾸죠. 우리는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바꿀게요. LG화학보다 이렇게 4개의 업체가 있다. 음극재는 포스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니까 대주전자재료, 사막, 콘덴서, 애경, 유화 이렇게 3개 정도의 업체를 기억하시고, 동박은 당연히 아셔야겠죠. 두산솔루션, 일진머터리얼스, SKC. SKC가 아니라 SK넥실러스인데 이게 상장되지 않고 이게 자회사니까 SKC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산솔루션은 유럽에 공장이 있어서 거의 유럽 독점 하다시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일진머터리얼스가 뭐 헝가리, SKC가 말레이시아에 공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만들어서 또 독점 체제가 깨져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액은 첨보, 후성 요 정도, 솔브레인 요렇게. 첨보, 후성은 이제 전액 첨가제, 뭐 솔브레인, 전액 뭐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성은 이제 가스, 반도체 가스, 뭐 첨보도 반도체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도 반도체가 있고, 첨보가 전액 쪽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나. 어떤 리포트는 또 후성만을 부각시킨 리포트도 있던데요. 저는 첨보를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UST랑 뭐 조금 더 설명드리죠. 한 업체가 더 있고,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하신 걸 보면 분리막의 명성 TNS라는 업체가 있고, 1등은 SK이노베이션, 양극재는 이렇게 4개, 포스케미칼, LNF, 에코프로비온,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박이라는 거에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가죠. 양극과 음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 기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극 기제가 있는데, 음극 기제 그 구리를 얇게 보면 4나노미터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던데 찾으려면 못 찾겠고, 아무튼 굉장히 얇게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그래야 전기를 할 테니까요. 충전을 한다는 건 양극에 있는 이온을 음극에, 탄소에 다 이렇게 박아 놓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조 배터리로서 기능을 하려면 여기 있던 이온이 다시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전류를 방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모아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시총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LG화학에 납품하는 가장 큰 업체죠. 양극재, 전극재. 포스코케미칼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예전에 삼선 매매를 해서 꼭지 채널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지금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둔 거죠. 제가 따로 이제 뭐 사라 팔아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아직도 좋아 보이죠. 21선도 꽤 멀고 11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있고 이래서 조금 횡보하거나 조정받다가 다시 또 위쪽으로 향하지 않겠나. 2차 전지 파트는 바이오랑 비슷하게 하늘이 좀 열려있는 듯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계속 어느 정도 25년 전고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전고체가 나오더라도 아무튼 전기차가 굴러가는 동안은 좋지 않겠나. 중간에 조정을 좀 받고 하락하는 구간도 생기겠지만 결국은 괜찮아질 것 같다. 괜찮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포스코케미칼은 이 포지션에서는 조금은 지켜보겠지만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이죠. 자, 에코프로비엠은 우리 채널에서 봤을 때 사선을 돌파한 5곡제를 내밀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하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무래도 이제 2등인데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렸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를 쳤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살짝 뚫은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꼭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림 매매를 해야 되네요. 박스나 삼각형 모양을 뚫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생겼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죠. 사선을 뚫었으니까 꼭지를 살짝 내민 정도이긴 하지만 5선을 보러 갈 거고 LNF가 떴으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전고점 아니면 최고점 이런 걸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나. 16만 2천원 갈 수 있겠잖아요. 16만 5,400원 조금 힘쓰면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LNF는 날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 또 상승 중에 우리가 또 보는 것 중에 상승 중에 어떤 박스를 치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큰 거니까 LNF는 그러한 과정을 좀 겪었고 이게 이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 종목이 시총이 1조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거래 계약이 1조 5천이니까 굉장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무를 좀 보면 매출액이 많으면 5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갑자기 1조 5천이라니 이러면 리포트가 조만간 나온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근 나온 하나투 오늘이네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테슬라의 메이저 공급체 결국엔 테슬라에 들어갈 거를 하는 거니까 잘 안 보이시겠네요. 음, 8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바꾸고요. 하이 니켈 원통형 전지 현재 전기차 메이커 중 유일하게 그래서 테슬라가 엔드 유저가 될 것이다. 아까 봤죠? NCM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러한 것들의 증설
경쟁사인 에코프로빈, 포스코 케미칼보다 PR이 낮은 수준이다. 그렇답니다. 어차피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 역시 좀 보면 3선 위에 4선 아래 매수 구간인 건 맞습니다만 약간 고점이라는 게 그렇죠. 거래량이 있어서 얘는 분명히 이 선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할 건데 흐름상 키케아, 삼요, 이제 4조정, 오파 에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포트 따로 있지는 않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이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오늘 LNF가 어떤 계약 이후로 굉장히 떴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그런 계약이 없을 것인가? 있겠죠. 조만간 또 이러한 수주 이야기가 또 다른 회사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2차전지 다른 파트인 동박의 두산솔루스, 일진모터의 SKC도 괜찮을 것 같고 음극재의 대주 삼화, 애경 요런 데도 괜찮고 후성천보, 술브레인, 신흥, SEC 또는 분리막의 UST, 명성 TNS도 좀 눈여겨보고 2차 전지 업체를 좀 잘 간추려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내일 또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